누우면 밤에 자다가 좀 여러 번 깨지 않아요? 많이 깨요. 글쎄 어제 밤에는 새벽에 막 혜연이가 막 그러는 거여서 무슨 일이야 봤더니 혜연이가 덥다고 거실에서 자는데 소파 밑에 들어가 버린 거야.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그 좁은 소파 밑에 어떻게 들어가, 자기도 모르게 몸이 깬 거야. 그래서 혜윤이 머리 잡고 저 다리 잡고 소파 밑에서 뺐네요. 더우니까 얘가 바닥으로 찾아간다. 우리 강아지가 하는 짓인데. 아빠 닮았어요. 아빠도 더위를 많이 침대에서 타는구나. 자다가도 이렇게 바닥에 몸을 대고 오징어처럼 이렇게 몸을 이렇게 구부리면서 찬 바닥을 찾아가는데 혜윤이도 찬 기운을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늘 이불을 덮어야 되는데 좀 여름에도 이불 덮어자요? 전 무조건 좀 덮어요. 좀 이렇게 허전해서 안 덮으면. 근데 그렇게 바닥을 자네? 그리고 둘이 똑같이 배를 이렇게 드러내고 자요. 그럼 배 아픈데? 안 아파요. 배탈 안 나요? 배탈도 안 나고 거실에 가보면 가관이에요. 둘 다 배를 딱 까고 누워서 자고 있어요. 여자인데. 아니 우리 집 강아지도 요즘엔 아니 왜 또 강아지 예화를 평방에서 자다가 제가 새벽에 더워가지고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제 방에 에어컨이 없어서 이제 왔다 갔다 잠깐 나가보면 어느새 현관에 그 대리석이자 현관은 거기 바닥에 딱 엎드려 자고 있고 제가 가면 째려봐요. 가라고. 자기 자니까 가라고. 그래서 얘도 덥구나. 털을 한번 깎아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죠. 요즘에 날씨 때문에도 더 사람들이 자꾸 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어제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깬 것 같아요. 그 더워서? 더워서. 에어컨을 또 틀면 춥고, 선풍기 틀면 이게 또 답답하고 이래서 몇 번씩을 깨다 자다 해서 아침에 일어났더니 깨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깨어나지 않고. 근데 정말 저는 아이를 가진 후부터 육아를 한 후부터 잠을 정말 거의 포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쭉 자보는 거 마음껏 머리 아픈데 또 자는 거 있잖아. 자고 또 자고를 할 시간이 없죠. 엄마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아이 어릴 때는 많이 깼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 친구 엄마 중에 하나는 제가 유치원에서 볼 때마다 인상을 쓰고 왔었어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 않을 때 진짜 이제 몇몇 친한 엄마들 사이에서는 그 엄마가 항상 이 경계 인물이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항상 이렇게 표정이 사람이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있고 이렇게 좀 그러니까는 이렇게 다가가기가 조금 그리고 또 굉장히 이뻤는데 표정을 딱 쎄하게 하고 있으니까 말 걸기가 약간 좀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시 만나가지고 이제 다른 계기로 이제 친해졌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때 말 걸기도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그때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자기가 그 아들 키우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말 3년 넘게 아기가 태어나서 3년 넘게 밤이면 밤마다 에브리데이 매일 울었대요. 매일 밤새. 그래서 자기는 낮에만 조금 자고 밤이 되면 항상 그냥 온라인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바로 연년생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어떻게 그 시간을 4, 5년이 지나갔는지 생각도 하기 싫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밤에 워낙 잘 잤어요. 그러니까 배고플 때 딱 깨면 앙 하다가 우유 딱 꽂아주면 그냥 싹 안 울고 다시 자는 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걸로 그렇게 내가 힘들다는 생각은 못했고 물론 당시에는 여러 번 깨야 되니까 그게 좀 그렇게 리듬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리듬이 깨지죠. 근데 가끔가다 이제 울음이 많거나 잠투정이 심한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보면 야 이게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들은 사례 중에 한 분도 애가 1시간마다 한 번씩 깨는 애가 있어요. 그거 너무 힘들겠다. 거의 병명도 모르겠고 그냥 체질적으로인지 그게 뭐 6년, 7년 계속 그런데요. 1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다들 가족들이 너무 예민해져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을 토로한 게 기억이 나거든요. 와, 엄마들은 정말 잠도 내 잠이 아니고 그렇죠.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많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정말 상상도 안 돼. 네, 저도 상상 안 돼요. 저도 되게 예민해질 그 아이도 것 또 같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걔도 그지? 푹 자야 이유도 없고. 네. 지도 편할 텐데 지도 1시간 이상을 못 자는 그런 웬일이야. 끔찍해.
힘들겠네. 너무 힘들 진짜 것 힘들겠네.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엄마의 불면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더워서 잠 못 자는 것도 있지만 육아 때문에 또 잠 못 자는 엄마들. 그쵸. 이게 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저희 아버지 병원에 계속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병원을 옮겨가지고 그 요양병원으로 가셨거든요. 재활 전문 병원으로.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병실에 한 명씩 간병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약 때문에 인지약을 드시니까 이게 밤에 계속 소변을 몇 번씩 보시러 깨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간병인이 자기는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밤엔 자야지 밤에 자기가 잠을 못 자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맞는 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 아버지는 간병인을 따로 저희가 고용을 해서 아버지 곁을 지켜드리게 했거든요. 네. 사람이 밤에 이게 잠을 못 잔다는 건 이게 참 그게 우리가 로봇하고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사람한테는 네. 이 로봇도 물론 배터리가 있어서 방전되면 충전을 해야 되는 것처럼 네. 사람들은 이 주기별로 하루에 최소한 몇 시간 이상씩은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활기차게 이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 육아가 이게 진짜 고강도의 노동이거든요. 맞아요. 정신적으로도. 정신적인 뭐 육체적으로도. 네, 맞아요. 네. 애를 제가 25살에 아기를 낳는데 간훈이가 우리 아들이 제가 29살 때 걔가 이제 4, 5살쯤 된 거잖아요. 네. 그때 같은 유치원 다니던 엄마들이 30대 중후반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40이니까 네네. 그 나이 또래 언니들도 있었던 거예요. 친구 엄마들 중에. 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제가 애들끼리 짐보리 같은 데 이제 다녔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럼 이제 끝나고 나오면 그 친한 언니 하나가 제 가방이랑 본인 가방만 들고 저는 양손에 그 집 딸이랑 우리 아들을 양손에 하나씩 안고 거의 들고 안고 막 씩씩하게 걸어갔어요. 근데 그때 그 언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진짜 젊은 게 좋다. 저는 그때 뭐 사실 그 언니나 저나 겉으로 볼 땐 별 차이도 그쵸. 없고 그 말을 몰랐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입양원에 추석날 아이들 하루 종일 봐준 적이 있었거든요. 자원봉사 손이 없어가지고 걔네들 안고 그 골목길 따라 내려가서 슈퍼 한번 갔다 왔다가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정말 온몸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 알고 봤더니 걔네들 하루 본 거, 하루 본 게 온몸이 삭신해 쑤신 거야. 진짜 몸살 온 것처럼. 근데 또 안 보다 보면 더 그럴 수도 있지. 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느꼈어. 육아라는 게 이건 고행이다. 이거는. 맞아요. 신체적으로 쉴 틈 없지. 정신적으로 계속 신경 써야지. 잠 못 자지. 밥 밥 제대로 못 먹지. 화장실을 마음대로 못 가지. 와, 이거는 정말. 그래서 자는 시간은 우리가 확실하게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봐야 돼. 이 불면증이라는 것은 사실 진단이잖아요. 네. 불면증은 우리가 최소한 몇 달 이상 계속 잠을 못 자는 어떤 그런 증상들을 수반할 때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 불면증이다. 뭐 3개월에서 6개월씩 내가 계속 지금 밤마다 잠자는 게 힘들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의 경우에는 불면증이라기보다는 중간에 자꾸 아이들이 울거나 뭐 우유 달라고 하거나 쉬마렵다고 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자꾸 깨는데 아이들이 보통 한 3살 정도 지나면 안 깨잖아요. 그냥 푹 자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의 리듬이 바뀌어버려가지고 맞아요. 조금만 소리가 나도 이렇게 번쩍번쩍 깨는. 태연쌤도 그래요? 네, 저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자요? 깨는데 이제는 또 깨고 나면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 네, 그러면은 막 또 검색 뭐 해보고 뭐 이것저것 보고 하면은 몇 시간 좀 깨있다가 그때 자니까 아침에 좀 피곤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수면 관리를 조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더운 여름날 우리의 신체를 건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정신도 확실히 약해지기 쉬워지고 그리고 이 날씨도 이래서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에 이게 많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공감대화의 장애물이 되겠네요. 그럼요. 실제로, 못 잤는데. 실제로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신의 정서적인 에너지가 남아있느냐, 그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날씨 더워서 찍찍 붓고 막 짜증나는 날씨에 애가 달라붙거나 그러면 막 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아, 저리 좀 가, 저리 좀 가, 엄마 더워. 음. 이렇게 말이 나가지, 아, 너 엄마랑 안고 싶구나, 뭐 이거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잠까지 못 잡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잠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재현 선생님도 불면증 경험해보셨어요? 네, 저는 사실 네. 이 불면증이라는 게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는. 그쵸. 내가 이거를 경험하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죠. 몰랐어요. 2013년도 9월에서 10월 사이 아직도 날짜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때는 제가 그 더 테러 라이브 하정우 씨 나오는 영화를 보다가 공황 발작이 온 거예요. 정말요? 영화보다. 영화에 그 혹시 더 테러 라이브 봤어요? 안 봤어요. 그게 재난 영화인데 봤어요, 그 봤어요. 테러 네네네. 재난 영화 다리 방송 막 중에. 맞아. 네네네. 그래서 그게 한두 시간 영화 하는 동안 처음에 한 2-30분만 평범하지 그 다음부터는 항상 긴장감이 있는 그런. 그래서 아들이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는데 그때 걔를 4학년 이후구나 걔를 놓고 제가 영화 보던 중에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화장실이 저기 먼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ю나 여기 영화 보고 있어.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애만 놓고 하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전속력으로 달려가가지고 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전속력으로 달려서 극장에 딱 앉아가지고 그럼 이제 신체적으로 어떤 감각이 있어요. 숨이 막 차고 심장도 막 껄렁껄렁 뛰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공황 증상하고 똑같은 증상만 보면 그래요. 근데 거기에 생각이 연합이 되면 그게 공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황은 다시 뒤집어 보면 겁낼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100m 달리기 했을 때의 신체 증상과 거의 유사하다. 네. 그러면 100m 달리기 했다고 생각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게 공황인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숨을 못 쉴 것 같고 더 괴로운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그 영화 막 그 긴박한 그 음악 소리와 함께 공황 발작으로 확 가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공황장애 처음이었어요, 그게? 아니죠. 저 원래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있었는데. 수년간 없었고 제가 그 당시에는 정신과에서도 일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리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치료하는 프로그램 회기도 다 참관했었고 네. 많이 봐서 그게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번 발작이 오기 시작하니까 애가 옆에 있잖아요. 엄마들은 아마 이해할 거다. 애 앞에서 내가 그런 공황 발작이 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안 보여주고 안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괜찮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더 안 괜찮아지는 거예요. 아무튼 겨우겨우 집에 왔는데 제가 그 후로 40일 동안 공황 발작이 하루에 매일매일 찾아왔었어요. 그리고 그게 공황 발작이 오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밤에 잘 때 내가 공황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뭘 알게 됐냐면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생각들, 괴로운 생각들, 불편한 생각들, 괘씸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꽉 차, 해야 되는 일들 꽉 차 있으면 잠이 잘 안 와요. 태연쌤도 좀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요즘에 그렇죠. 그죠. 이제 사업을 한 그치. 후부터는 네, 머리가 계속 돌아가니까 힘든 점이 많잖아요. 그렇죠. 힘든 점이 또 맘스라디오가 우리가 사실 다 무료로 제공되고 네네네. 뭔가 이제 수익 컨텐츠나 이런 거에 대한 네. 고민이 네. 많이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이제 시작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딱 차오르기 시작하면 그거를 고민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시간은 애가 다 자고 난 후에 그렇죠. 딱 누웠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불면증이라는 거, 잠이 잘 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는. 네. 저도 그때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도움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갖고 왔을 때는 어떤 행동을 했냐면 우선 핸드폰을 껐어요. 이게 핸드폰이 옆에 있으면 이게 되게 상투적인 얘기잖아요. 지금 누가 몰라? 맞아요. 그런데 이게 그 행위랑 일단 버튼을 끄느냐 안 끄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맞아, 핸드폰 꺼야 돼. 핸드폰을 꺼야 돼요. 요즘은 안 꺼요. 근데 내가 정말 잠을 자는 게 요즘 좀 힘들다 하면 의지적으로라도 꺼야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잠을 자라 이러면 괜찮아요. 만약에 이걸 들으시는 엄마들이 나는 정말 애 재우고 잠도 안 와서 계속 습관적으로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 보고 뭐 네이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본다 하면
며칠만 한번 꺼봐요. 어. 이거를 딱 끄고 아이가 잘 때 같이 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의 리듬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 잘 때 안 자고 있다가 애 깰 때 잠 놓치면 그냥 날밤 새는 거야. 너무 힘들죠. 그 다음날 되면 날씨까지 이러니까 막 더 짜증나고. 네. 그래서 내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요즘에 잠이 잘 안 온다면 첫 번째 할 일은 핸드폰을 끄고 네. 다른 방에 두기예요. 핸드폰 꺼서 옆에 두잖아요. 네네. 다시 집어서 다시 켜. 어. 왜 잠이 안 오니까. 그렇죠. 네. 핸드폰을 끄고 아이 옆방에 두고 자는 거, 잠을 시도하는 거. 네. 그게 조금 중요하고 네. 두 번째 뭐일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따뜻한 우유를 먹는다든지 뭐 그런 것도 좋겠다. 따뜻한 차 한 잔, 뭐 물 한 잔, 반신료, 네. 카페인이 없는 네. 뭐 보리차, 따뜻한 보리차 한 잔, 뭐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저는 그 다음에 무슨 게 도움이 됐냐면 머릿속에 생각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침투적 사고라 그러거든요. 네. 계속 내가 원하지 않아도 네. 머릿속에 뭐가 툭툭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 저는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집이 12층인데 이 아파트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중에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야. 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다음날 그럼 얘를 못 볼 텐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이 자꾸 막 올라오는 거야. 네. 그러면서 되게 우울이 시작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정도 저와 같은 증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어와서 괴롭다고 하면 저한테 도움이 됐던 건 손을 누우면 우리가 손을 한 손은 배 단전에 한 손은 가슴에 올려두세요. 그죠? 이렇게 네. 한 손은 아랫배 그 배꼽 아래쪽에 놓으시고요. 한 손은 내 그 브라자를 벗으면은 왜 가슴과 가슴 그 사이에 딱 올려놓으시면 되게 편안하거든요. 그리고 다리는 그냥 툭 벌려놓은 상태. 그러면 한 어깨 넓이에서 그냥 툭 벌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정면은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그 자세에서 한번 숨을 쉬어보세요. 숨을 쉬면 어떤 사람은 가슴으로 쉬기 때문에 가슴에 올린 손이 왔다 갔다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배로 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그것만 집중하는 거예요. 네. 숨이 들어온다. 가슴이 부푸네. 가슴이 내려가네. 어떤 사람은 숨이 들어오니까 배가 올라오고 배가 내려간다. 배가 올라온다. 배가 내려간다. 그것만 주의를 거기다 한번 기울여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내일 뭐 해야 되는데 애가 깨면 어떡하지? 핸드폰을 킬까? 잠 안 오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편안하게 사그러드는 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물론 편안해지는. 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숫자를 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에 배를 올려놨는데 그 배 위에 올려놓은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올라갔다 내려갈 때 하나 하는 거예요. 숨을 쉬고 나갈 때 둘, 올라갔다 내려갈 때 셋, 이런 식으로 10까지 갔다가 다시 9, 8, 7에서 하나까지 오고 다시 10까지 갔다 하나까지 오고 이런 거를 반복하다 보면 그냥 어느새 잠이 들어요. 야, 그렇구나. 이건 왜 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돼 라는 생각도 생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내가 생각해서 걱정이 없어질 수 있으면 걱정이 없겠네인가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걱정해서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면 걱정이 없겠네. 이게 다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밤에 누워선 생각해보세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어나서 뭐 맘스라디오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이 더운 여름날 우리가 제대로 잠도 못 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더운 여름을 기분 좋게 견디겠어요. 엄마가 잘 자야 아이도 행복하고 가정도 평화롭고.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너무 더워서 잠자는 걸 실패했다. 그러면 낮에 한 1, 20분이라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약하게 틀어놓고 아까와 같이 핸드폰 잠깐 옆에 놓고 손을 누워서 배 위에, 그러니까 단전 위에, 가슴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디가 올라가는 일부러 갑자기 복식 호흡하려고 애를 쓰면 잠이 더 달아나요. 자기가 올라오는 숨, 편안한 숨으로 그냥 그것만 보는 거예요. 올라가도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면 한 1, 20분이라도 깊이 자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깨어나겠죠. 사실 아이 키우다 보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잠, 먹는 거 이게 다잖아요. 그럼요. 수면은
대인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업무의 몰입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맞아요. 줘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중역교육 가면 물어봐요. 왜냐면 중역분들이 다 50대 이상이거든요. 네. 그럼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밤에 잠을 잘 잡니까? 라고 물어봐요. 밤에 잠이 잘 안 드시는 분, 그럼 몇 분이 손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밤에 잠을 잘 잔다는 뜻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두 번째 질문을 해요. 나는 잠은 잘 자는데 중간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 그럼 또 거기서 되게 많이 들어요. 네. 그럼 보통 이런 거야. 2, 3시쯤 잠이 깨면 다시 자는 게 괜찮아요. 4시쯤 깨면 그게 늘 고민인 거야. 그때부터는 잠이 안 와요. 네. 그래서 그 아저씨들이 뭐 하냐면 그때 이메일을 써. 아. 막 자기 근무 이메일. 그래서 제가 제발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이나 부장님들한테 상무님이 잘 잘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럼 다 동의해요. 네. 그 새벽에 일어나면 막 일하는 거야. 막 맞아요. 자기는 막 부지런하게.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막 상무님이 4시, 5시에 막 이메일 보내봐. 띵띵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잠을 잘 잔다는 건 관계에 엄청난 중요한 영향을 줘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엄마들도 우리가 그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는 게 공감을 하려고 해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 공부를 안 해요. 숙제를 안 해. 그럼 숙제를 안 하고 있는 책상에서 공감이 되겠어요? 그렇죠. 안 되죠. 잠깐 나와서 엄마랑 산책할까? 음. 엄마 아이스크림 사 먹으러 갈까? 하면서 아이스크림 하나 입에 물려주고 손잡고 걸어가면서 놀이터 같은 데 잠깐 앉으면 그때 공감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자는 것도 마찬가지. 자는 것도 이렇게 보기만 해도 잠이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방 분위기. 그럼. 막 뭐 컴퓨터 있고 노트북, 아이폰 뭐 다 막 요즘에는 하나를 안 보더라고요. 그럼요. 이거 보면서 저거 보고 막 그치. 그런 것들을 좀 심실에서 싹 치워요. 저는 감사하게도 여유 공간이 좀 집에 있어서 저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애랑만 사니까 방 하나가 빈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작은 방으로 침대를 옮겨버렸어요. 창고처럼 쓰던 방이었는데 그걸 비우고 네. 침대만 거기 딱 놨어요. 딱 잠만 자는. 네. 제가 책상이랑 노니까 세상에 책들, 노트북, 뭐 스피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내 수면에 방해가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옮겨버렸죠. 네. 우리가 잠을 잘 자는 것도 이제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네요. 네. 애들도 낮잠 제대로 안 자거나 건너뛰면 뭐 그쵸. 얼마나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지 자다가 막 깨워봐. 차에서 내릴 때 잠들었다가 깨우면 막 아주 그냥 난리 나잖아요. 왜 하는 말이 졸려서 그래, 졸려서. 그러니까. 졸려서 빨리 재워. 잠이 들겠어. 잠투정이야. 엄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괜히 애한테 짜증내고 있다면 졸려서 그렇구나 내가. 자야 돼. 그러니까 이것만 딱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아이하고 좋은 관계를 위해서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먼저 돌보는 거다. 맞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돌보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생리적인 욕구를 잘 충족하는 거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잘 먹어야 되고요. 잘 자야 돼요. 맞아요. 애들 먹이느라 막 나는 정말 거지같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맞아요. 자리에 앉아서 좀 나를 위해서 맛있게도 먹어주고 그리고 또 나의 수면을 위해서 좀 잘 수 있는 환경을 내 자신을 위해서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내 건강을 좀 잘 돌보는 것이 이 더운 여름을 이겨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더운 여름 에너지 많이 뺏길 때가 많은데요. 네. 잠이라도 좀 푹 자는 네. 충전해서 아이랑 좀 기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마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네. MSG가 들어가는 걸 먹으면 좀 잠이 잘 오는 잘 온다고요? 아 그래? 짜장면 같은 거 먹으면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그 다음날 또 짜증나잖아. 그렇게 얼굴 하지. 붓고.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있구나. 네, 정 안 오면 짜장면이라도 한 그릇 먹고. 그러니까. 네네. 푹 자는 걸로. 네. 네, 좋아요. 그럼 이번 더운 여름은 네. 우리 자신을 잘 자면서 잘 돌볼 수 있는 또 여름 보내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